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은 136쪽이네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 부분이 요즘 너무 어렵게 나와서 이제 조금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그나마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낫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먼저 신고대상 계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신고대상 계약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매매 계약에 한한다고 그랬고, 물건의 종류는 네 가지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 그러니까 네 가지가 물건이고, 이때 분양권은 공급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이제 분양권이고요. 입주권은 두 개의 법, 정비법하고 빈집법이죠. 이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입주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8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법 이름은 특별히 암기할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면적의 불문, 지분 거래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매매라면 모두 해야 되고, 계약이 좀 오직 매매고, 그 다음에 공급 계약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감 잡고요. 그러면 이때 다른 거짓 규제와의 관계인데, 요거는 솔직히 잘 안 물어보는 부분인데,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매매라면 거래 신고 하셔야 돼요. 농지증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매매라면 거래 신고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잘 묻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받았어요. 거민이 의제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만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고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 신고 절차에서는요 이 부분을 제일 잘 물어요. 그래서 신고 기한은 계약의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다음에 신고 관청이 관할인데, 토지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이 아니다.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 정말 잘 묻는데, 쌍방 직거래하면 당사자가 이제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때 당사 중 일방이 국가 등이었다. 그러면 국가 등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고, 타방 당사자는 아예 의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공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개공이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때는 공동 중개였다면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고 사항이 이번에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공통적으로 신고할 사항은 당목계대 개조예요. 당목계대 중조.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다. 이건데, 당이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고, 목은 목적 부동산이거든요. 거래상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이거 신고하게 돼 있죠. 이게 계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액 신고 들어가야 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공의 인적 사항과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의 소재지 모두 신고 들어가야 돼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하나고,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공통적으로 이 사항은 당목계대 개조는 무조건 들어가요. 여기에 추가되는 게,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매수했잖아요. 법인이. 그럼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법인이 자꾸 투기를 하니까 법인 설립해갖고 개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니까 이 사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법인은 만약에 주택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주택이에요. 주택만 딱 대상인데, 주택을 거래해서는 법인의 등기요양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등기요양 들어가야 되고, 그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이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주택을 거래한다. 팔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이 그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반드시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단사 중 일방이 이제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분양권이라든가 공급계약은 이건 제외예요. 우리 지금 요약집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던데, 어쨌든 좋습니다. 뭐 중요사항 아니니까.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사는 거 이번엔 매수할 때는 반드시 자금의 조달 계획과 그 이용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투기과일 주군의 주택을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한다. 법인이. 그러면 이때는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은 주택을 거래하잖아요. 그럼 지가 팔든 사든 이때는 무조건 법인의 등기 현황,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임원인지를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인이 아닌 개인입니다. 물론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외인데,
법인이 아닌 자가 비규제 지역이죠. 비규제 지역에서는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인 주택이에요. 이것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에요. 이것은 금액에 관계가 없죠.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이용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감을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물건의 종류는 오직 무엇뿐이다?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있죠. 물건의 종류는 오직 뭐라고요? 주택이에요. 주택. 이때 단독과 공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간과 기숙사는 제외라고 그랬죠. 이때 기숙사에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쓰는 기숙사 있죠. 이건 포함이에요. 근데 일반 학교에서 쓰는 기숙사 이런 것들은 제외예요.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 그래서 주택의 하나고요.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매수를 하는 경우 주택을 법인이 매수한다. 이때는 그 거래 금액, 규제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법인은 주택을 산다면 무조건 금액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잖아요. 이것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이때는 법인이든 사는 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금액이 많든 적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나아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이었다면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 꼭 들어와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그 다음 법인 외이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이상이었다. 비규제 지역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돼요. 물론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법인이 주택을 사요. 주택을. 그럼 금액에 관계없죠. 지역에 관계없죠. 무조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에요. 개인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얼마 이상? 6억 이상이다. 감 잡았죠? 여기까지. 자, 신고사항 꼭 감 잡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신고의 방법은 잘 아시는데 전자신고 방식과 방문신고 방식이 있고요. 이때 방문신고할 때만 제출 대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사자 직거래했다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나란 다음에 제출을 하는데, 제출은 공동으로 제출하는 거 아니죠?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맞는데 공동으로 제출은 아니에요.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할 일이 없으면 같이 나가서 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유소와 계약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고요. 이때는 전자신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 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 허용한다고 그랬고, 이때 개공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소공사에 한한다는 점 알고 있고요. 대행자는 자필 서명 위임장과 그 신분증 사본을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위임한 자에. 그럼 소공은 제출 대행할 때 개공의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이 했다. 그러면 이때는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있죠.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신고를 한다든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할 때는 이 절차가 또 있죠.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신고 의무자가 됐다. 그럼 이때는 법인은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죠. 이걸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법인은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첨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첨부가 돼야 되죠. 그럼 이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죠. 이걸 작년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거기다가 신고서에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죠. 매수인이. 그래갖고 단독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때 법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자금조달계획 이걸 오픈하기 싫어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내겠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신고자에게 이 서류를 주잖아요. 법인이나 자금조달계획서 이거를 준다. 신고하는 자에게 줄 때는 며칠 내에 줘야 된다? 25일이죠. 이때까지 안 주면 지가 직접 제출해야 돼요. 감 잡았어요? 그러면 법인이나 신고자가 아닌 매수인이에요. 이자가
만약에 서류를 작성했다. 그러면 25일 내는 줘야 됩니다. 25일 내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때까지 안 주면 지가 직접 30일 내에 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이제 신고서 작성 요일인데,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까지. 역시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자, 196쪽입니다. 1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문이에요. 증여 교환이나 상속 판결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죠? 5. 2번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면적 불문 무조건 신고 들어가야 되죠. 매매라면. 그래서 틀렸고 정답이었고 3번 토지 건축물에 대한 지분을 매매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4번님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법 이름을 암기하고 있지 않지만 택지가 무슨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에요? 그럼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5번님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매매 계약은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죠.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만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럼 2번 정통 가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모두 고르면 기억입니다. 오피스텔의 매매 계약 OX 5죠. 니은 단독주택 저당권 설정 계약은 X. 다음에 디귿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G. 이게 상가의 분양권이죠. 예, 매매계약. 5죠 그럼. 그럼 리을지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거 입주권의 매매계약이죠. 그럼 5고.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죠. 그러면 역시 5입니다. 그럼 정답은 기어, 디귿, 리을, 미음. 요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더 볼까요? 이제 다른 거래 규제와의 관계인데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가 없다. 허가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2번 질문.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된다. 그래도 해야 되죠. 농취증을 받아도 토지거래증 받아도 매매라면 해야 된다.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행 등기를 신청한 때는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이 의제되죠. 그러면 검인 받을 필요가 없고요. 4번 질문.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였다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정답이었고 5번 질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거 입주권의 매매 계약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가보실까요? 자, 이제 절차 가지고 바로 지문 연습이에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생하나 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국장 밑줄 신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줄 쫙 그으면 틀렸죠. 우리가 지정 제도가 아주 익숙하거든요. 그 허를 한번 찔러봤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 모두에 시행되고 있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투기과일지구도 지정하여 운영하죠. 조정대상 지역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죠. 투기과일지구 지정은 누가 하던가요? 시도지사. 국장은 지정권이 없나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국장 또는 시도지사. 투기지역은?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들어본 적이 없고 세법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투기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소득세법에 있죠. 투기지역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기재부 장관. 투기지역. 자,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어요. 2번 질문.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밑줄 쫙쫙 그어야 되죠. 잔금 지급일 X 나와버려야 되죠.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 틀렸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번님은 거래 당사자 직거래한 경우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한다. 공동으로 제출에 밑줄 긋고 X 나와야 되죠.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할 수 있죠. 4번님은 개업공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에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신고 의무가 없다. 밑줄 그으면 맞죠? 개공해야 되고 당사자에게는 없습니다. 5번 질문. 부동산 거래 신고의 관할은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주소지에 밑줄 긋고 X 나와야 되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그게 정답 4번이었어요. 5번 내려가죠. 옳은 것은 작년도 문제 일부 수정했습니다. 1번 질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3개월에 밑줄 긋고 X 나와야 되죠. 신고한 층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게 공동신고죠. 단독 빠져야 되죠. 2번 질문. 매수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 거래계약 등을 신고해야 된다. 누가 해야 돼요? 공공기관이 해야 되죠. 틀렸고 3번 질문.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이 된다. 자, 특별자치도가 제주도죠 지금. 행정시의 시장, 제주도시나 제주시나 서귀포시장 신고 관청 내는 거 맞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 또는 해당 개업공사가 신고할 수 있다. 누가 신고해야 돼요? 개공이 신고해야 되죠. 그래 틀렸고 5번 질문.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맞아요? 서명 또는 날인이고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등록관청이 아니고 신고관청에 내야 되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나 법령상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의 밑줄이죠.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을 보도록. 자, 신고할 사항이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신고 사항을 보라가 아니고. 그러면 거래 당사자니까 개공이 일단 빠지죠. 그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되죠. 5. 거래상 부동산 등의 종류. 이게 오피인지 상가인지 신고해야 되죠. 그럼 5고. 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X죠. 다음에 조건기한이면 조건기한 신고해야 되죠. 5고. 다음에 개업공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이거 X죠. 거래 당사자였으니까. 다음에 실제 거래가액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디귿, 미음으로 해야 되죠. 1번에 쳐야 돼요. 거꾸로 5번에 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고할 사항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당사자 일방이 국가대인 경우는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1번 질문.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자, 주택에 동그라미 치면서 가야 돼요. 주택의 취득 목적,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과 임대 등 이용 계획을 규제 지역 여부,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맞죠? 법인은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2번 질문. 개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 개인 밑줄이고 주택 밑줄이죠.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과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거래상 주택의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다음에 3번님은 법인이 아닌 자 밑줄이고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이상인 6억 이상 밑줄이고 토지 또는 상가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 또는 상가 건물 밑줄 긋고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을 신고한다. OX, X죠. 어디가 틀렸어요? 토지 또는 상가 건물이 틀렸죠. 주택이어야 되죠? 주택만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요걸 갖다가 또 주택을 계속 잡아대니까 토지 쪽, 상가 쪽을 또 손을 대겠다. 쪽
또 그러고 있죠 지금. 어쨌든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 질문,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법인일지라도. 그럼 법인의 등기 현황과 그 상대방이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이거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택만 대상이에요. 주택만. 감 잡았어요?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 3, 4번 지문 정도까지 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실무를 대비한 입장으로서 일단은.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았고요. 5번입니다.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투기과일지구 밑줄이고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 밑줄 첨부해야 한다. 밑줄 그으면 맞죠? 투기과일지구만 자금 조달의 증명서류 첨부하게 돼 있죠. 투기과일지구만.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었어요. 자, 그럼 8번 문제 가보죠. 문제가 아주 어려운데 주식회사인 법인 갑입니다. 대표자 A였고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 밑줄이고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사인인 을 소유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였다. 자, 지금 사례형이 법인 갑이 지금 사인인 을 소유의 주택이죠. 주택을 얼마에? 5억 원에 매수했어요. 근데 지금 투기과일지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일단은 첨부할 서면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죠. 주택거래계약 신고 첨부돼야 되고,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니까 자금 조달 계획 및 이 주택에 이용 계획 들어와야 되죠. 입주 계획 들어와야 돼요. 서류가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라고 서식이 돼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와야 되고 서류가.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니까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있어야 되죠.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까지 제출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이거고 이때 여기에는 단독으로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거죠. 맞습니까? 내 신고서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작성한 다음에 지가 신고한다면 30일 내에 내줘야 되고 지가 안 하고 의리한다면 25일 내에 줘야 되죠. 됐습니까? 이걸 갖고 물은 거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1번 질문. 갑과 을은 노원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노원구청장 밑줄 계약 체결일 밑줄 30일에 밑줄 공동 밑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OX 5죠. 이건 중개거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2번 질문. 갑법인의 등기 현황과 을이 갑법인의 임원인지 여부 및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는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법인이 지금 주택을 거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인의 등기 현황과 그 상대방 을이 임원인지 여부를 모두 신고하게 돼 있죠. 짜고 칠까 봐. 그 다음에 3번 질문. 갑법인은 이 아파트의 취득 목적, 임대 등 이용 계획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 여기까지. 맞습니까? 취득 목적이라든가 이용 계획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질문. 을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자, 이 상대방 을이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을이 제출하는 경우 A는 갑법인의 대표자죠 지금. 대표자입니다. A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등을 계약 체결로부터 25일 내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맞습니까? 다음에 5번 질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A가 제출한 경우 이번엔 A가 내는 거예요 지금. 대표자 A가. 갑법인의 A 대표자가 냅니다. A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자금 조달 겸 입주 계획서와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어쨌든 요즘 사례형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세에 따라서 사례형 문제를 한번 연습해 봤는데 문제가 좀 어렵네요. 그럼 9번은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0번 문제 있죠. 이거 3번하고 4번 질문 잠깐 보죠. 10번의 4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해당 기업공사의 위임을 받은 소공사 또는 중개보증에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누구만? 소공사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 틀렸고 4번 질문 보시면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부동산거래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항할 수 없다. 방문 신고할 때만 제출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대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그럼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11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필증은 신고인에게 7일 내에 발급해야 된다. 자, 이거 지금 절차적인 문제인데 신고필증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발급하게 돼 있죠? 지체 없이. 7일이 아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점은 틀렸고 7일에 밑줄긋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니은점은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 등기 특별지법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이건 알고 있고 5. 디귿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게 전자계약이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5고 리을 법인 또는 매수인은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거래계약의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맞아요? 별도 낼 수 있죠? 이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옳은 걸 하겠습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었어요. 자, 그럼 13번 문제 가로형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 신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외국인 신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신고관청이 외국인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줬어요. 그럼 신고관청은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몇 월? 1월이죠. 1월 내 누구한테 이거 내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주고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1월이죠. 다시 1월 내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이걸 제출한다. 1월 내. 그래서 외국인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별도 관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 종료한 날부터 1월이고 그 다음에 요 시도지사는 다시 1월 내에 국자 제출하는데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에요. 얘는 3급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없죠.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분기 종료 날부터 1월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걸 갖고 지금 13번 가로형 문제가 나온 거예요.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몇 월? 1개월이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전자문서 제출 포함이고요. 특별자치시장이죠.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특별자치시장은. 다음에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내에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된다. 이걸 충족하는 것은 2번이네요.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럼 14번 문제 가보실까요? 해제 등의 신고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자, 해제 등의 신고 뭐 알고 있어요? 해제가 확정이 됐어요. 그럼 해제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해제 신고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안 하면은 5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해제 신고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게 돼 있죠.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이때 개공은 해제 신고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요.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잖아요. 국가 등이 있었다. 국가 등이 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예요. 참고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개공에게는 해제 신고 의무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이제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을 하게 돼 있고요. 전자계약으로 했는데 이게 해제가 됐다. 그러면 전자계약상 해제를 하면 해제가 이루어진 때에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해제 신고 의무로 바뀌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다. 개공한테는 의무가 없어요. 그럼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한 후에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밑줄 쫙쫙 긋고 신고한 채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2번 지문.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사가 해제 등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단 틀렸죠? 국가 등이나 개공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할 의무가 있죠. 자, 그래 2번 정답이고 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지요? 다음에 4번님은 신고를 받은 신고한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맞고 5번님은 해제 등의 신고 거부로 단독으로 신고하는 자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한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15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냥 풀어보시고. 그럼 이제 신고서 작성 요령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요약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고서 작성 요령을 보겠습니다. 요약집은 142쪽이에요.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냅니다. 30대 때만 딱 쉬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란 기재 내용, 성명, 주민번호, 국적 쓰고요. 주택, 주소, 그다음에 거래지분 비율,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다 씁니다. 그다음에 매수인란도 성명, 주민번호, 그다음에 국적, 주소, 거래지분 비율, 전화번호, 휴대전화 모두 기재하게 돼 있고요. 여기 특이한 게 지금 매수인란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쓰게 돼 있죠. 그럼 이거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아시죠?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했거나 나아가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었을 때. 맞죠? 이때 함께 이 신고서와 같이 내는지 별도로 제출한지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매수인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은 매수 용도하고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매수인이 외국인이었다. 그러면 매수 용도, 이게 아파트 용지로 매수하는지, 그 다음에 그 단독주택 용지로 매수하는지, 이거를 꼭 그 매수 용도를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적도 꼭 표시한다. 이거 아주 잘못 씁니다. 기억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개공이었다. 중개거래였다면 개공의 성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나아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개설등록번호, 그리고 사무소의 수재지를 모두 이제 신고사항에 포함해놨죠. 자, 그럼 이제 4번 나눠 넘어갑니다. 물건의 종류로 들어왔는데 물건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건축물인지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란 옆에 가로가 열어져 있습니까? 여기는 뭘 기재하게 되냐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율에 표시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하라고 그랬죠. 이게 다세대인지 오피스텔인지 이걸 기재해야 돼요. 용도별 종류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약인지 전문인지 표시가 되어 있고, 분양권, 입주권인지 구분 표시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전인지 준공훈지, 임대주택 분양전환인지, 그러니까 임대 의무계약이 끝나가지고 분양을 전환한다. 그러면 이제 그 주택이라면 이걸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소재지, 지목, 토지의 면적, 거래지분,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 모집이지 않은데 이 6번 난 소재지 있죠. 면적도 그렇고 이거는 대장상 면적을 모두 기재해요. 대지권의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상 대지권의 비율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 주의해야 되는데 건축물의 면적을 기재할 때는 만약에 이게 집합건물이었죠. 집합건물의 경우는 뭐만 적는다? 전용 면적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집합건물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죠.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하시고, 7번 난 계약 대상 면적도 있어요. 여기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대. 역시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만 적는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별 거래가 여러 개의 물건을 거래했다. 그럼 물건별 거래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만약에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이 했잖아요. 분양권 입주권에 전매계약이 했다. 그럼 이때는 분양 가격 표시해야 되고,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이게 옵션비죠.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 되는데 추가 지불액이 뭐예요? P. 이게 프리미엄인데 공급 분양 가격을 초과하는 미달하는 금액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적다. 그래서 플러스 프리미엄은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마피. 이게 마피예요. 마피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추가 지불액이 바로 프리미엄이다. P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실제 거래액은 토탈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을 모두 기재하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종전 부동산 란이 나왔는데 이거 기억하고 있죠? 종전 부동산 란은 어느 경우에 적는다고요? 입주권 거래할 때만. 종전 부동산 란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 그래서 종전 부동산에 대해 적는데 종전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대지권의 비율, 건축물의 면적 모두 적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약 대상 면적 여기도 적게 됐고 여기도 거래금액 적는 란이 있죠.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에 대한 거래금액을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권리 가격과 추가 지불을 적는데 추가 지불액은 당연히 P라고 그랬고 이 권리 가격은 뭐냐면 종전 부동산은 헌집 주께 새집 따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에요. 이게 권리 가격이에요. 자, 그다음 계약의 조건이나 참고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적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 볼까요? 205쪽 1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거래상 부동산 등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 사항이다. OX. X죠. 작년에도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신고서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가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고서 기재 내용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잖아요. 당목계대 개조. 자, 그래서 1번 지문 정답됐고요. 2번.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맞죠? 건물은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3번님은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또는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한다. 입주권, 분양권, 전매를 말하죠. 다음에 4번님은 종전 부동산 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맞습니까? 종전 부동산 란은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고 했죠. 이때 거래금액 란에는 추가 지불액과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 맞고요. 5번님은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 매수인, 기업공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간인하여, 처리하여 첨부하게 돼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거. 기억지문.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액 및 총실제 거래액에 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낸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는데 지금 여기 물건별 거래계약과 총실제 거래액 있죠. 이때 물건이 만약에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이었죠. 이때는 부가세 포함금액을 적는다, 제외금액을 적는다? 포함금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나머지 거래는 부가세 제외금액이에요.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은 부가세 포함금액을 낸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니은지문. 물건별 거래금액 나누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별 거래가격 그랬으니까 각각 부동산 가격을 적는 거예요. 그럼 맞고요. 디귿지문.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맞아요.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이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OX. X죠.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만 적는다. 다음에 리을지문. 외국인이 매수인인 경우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나 매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매수 용도도 기재해야 되죠? 예, 그래서 틀렸네요. 그러니까 옳은 걸 하겠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이었어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이 아니고 니은만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더 볼까요? 신고서 작성 요령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 소재지는 집원,
집합 건물은 동호수까지고요. 지목, 면적은 토지 대장상의 지목 면적을 등기상 증명상의 대지권의 비율을 적는다. 맞겠죠? 다음에 2번 지문.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으로 한정하는데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한 주택인 경우에 V 표시한다. 그러겠죠? 다음에 3번 지문.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의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적는다. 그러겠죠? 다음에 4번 지문.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 분양 가격만을 적고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및 추가 지불액 등은 적지 않는다. OX, X. 적어야 되죠, 다? 그래, 틀렸고. 5번 지문.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 비규제 지역은 거래 금액이 6억 이상이나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이 신고서 함께 제출한지 여부 등을 표시한다. 그러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고 5번 문제로 볼까요? 작년에 어떻게 냈나 한번 보죠. 30일의 기출문제 일부 수정했는데 신고서 작성 요령은 매번 내요.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이 문제집에서 지문들을 올커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알아야 될 내용들, 물론 이제 문제가 뭐 자주 안 나오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거의 올커버하고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신고 작성률은 이 정도 해결하고 가면 그냥 쉽게 해결될 겁니다. 볼까요? 정렬 문제 1번 지문. 국토유계획이 이용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왔죠?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 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당연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안 들어갑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바로 1번. 2번 지문.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OX, X죠. 자금조달계 입주계획서는 단독이죠.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래, 틀렸고. 3번 지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정 등 선택 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기재란 있죠? 기재해야 되고. 4번 지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연면적이 아니고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래, 틀렸고. 5번 지문. 개업공사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을 신고한 경우는 벌금형 부과 사유가 된다. 자, 제재가 지금 등장했는데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했어요.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5%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는. 자, 그래서 벌금형이 아닙니다. 과태료 사유죠.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208쪽에 검증과 조사가 등장하고 있죠. 검증, 조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죠.